날 문득 내가 본 거를 내 손으로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진호입니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 하나도 없죠. 나는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제가 원래는 공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의 그림 이야기고요. 제목은 평범함으로 만드는 특별함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공대 나왔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개발자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야후라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자, 이 회사는 좋은 게 전 세계에 사무실이 있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미국 출장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행기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하죠? 뭐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졸거나 시간을 때우는데 제가 만난 외국인은 창가에 앉아서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아, 이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때 알게 됐고요. 부럽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 어디죠? 홍익대. 그래서 홍익대 앞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학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1층에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을 쫙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그려놨더라고요. 빈 병, 깨진 연탄, 상한 과일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그릴까 해가지고 그냥 겁을 먹고 돌아왔고요. 다음 날 저기 광화문에 있는 컨 서점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리기 코너에 책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너무 잘 그려가지고 도저히 따라 그릴 수가 없는 책들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책, 스케치 쉽게 하기라는 책은 딱 보니까 만만하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내가 한번 따라 그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구 코너에 가서 어린 왕자가 그려져 있는 작은 스케치북, 그 다음에 검정색 펜 하나, 이렇게 3가지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저 책에 나오는 모든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밤마다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첫날을 제가 한번 제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뭐 잘 그렸다고 보긴 힘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뭐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떤 날은 1페이지, 어떤 날은 2페이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그렸더니 4주 정도 지나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 손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였는데 한 권을 다 따라 그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조금 제 손이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걸 매일매일 그렸어요. 뭐 지갑, 뭐 신분증, 뭐 스마트폰, 시계 이런 것들. 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기다가 색깔을 조금 칠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집에 사인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펜을 가지고 색을 칠해봤더니 이렇게 명암이 조금, 그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조금 생기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손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완성을 하고 날짜를 쓰는 게 참 기분이 좋구나라는 거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주변에 있는 것들 막 열심히 그려놨더니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색깔을 좀 넣어보고 싶다. 자, 여러분이 사용해본 재료 중에 누구나 쉽게 색깔을 넣어볼 수 있는 재료 어떤 게 있을까요? 색연필, 색연필. 그래서 색연필을 하나 사서 24가지 색연필로 또 이제 매일매일 그렸습니다. 자, 실력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가 출근할 때 아내가 먹으라고 준 하루야채라는 음료인데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먹고 휙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얘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루야채 레드에는 4가지 빨간색 과일과 야채가 들어있었고요. 하루야채 옐로우에도 마찬가지로 4가지 누런색 과일과 야채가 들어있었습니다. 용량은 145ml, 열량은 85kcal.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써 있더라고요. 그려보니까 그게 다 보였습니다. 자, 이 당시 제가 많이 그린 거는 과자를 많이 그렸어요. 자, 이 과자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과자인데 편의점 가면은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과자입니다. 드셔보신 분? 맛있죠? 자, 이거를 그렸는데 색연필로 그렸어요. 자, 어떻게 그리나 한번 볼게요. 밝은 회색으로 밑그림을 그렸어요. 똑같이 안 그려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를 한번 내 손으로 그려본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밑그림을 그리고요. 자, 이제 조금씩 색연필로 채색을 할 건데 꽃도 그리고 오른쪽에 저기 빨간색 테두리에 상표도 그리고 자, 이제 과자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과자 그리고 글자 쓰고 열심히 이제 파란색으로 채색을 해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 또 열심히 칠하니까 이런 느낌이 됐는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기 아래쪽에다가 그림자를 살짝 넣으면 이게 완성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렇게 색연필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몇 달 동안 다 그리고 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뭔가 좀 이렇게 촉촉한 거, 이게 뭔가 이렇게 물을 사용해가지고 촉촉한 거 없을까? 자, 여러분이 사용한 재료 중에 물을 사용하면서 촉촉한 재료 뭐가 있을까요? 수채화 물감. 손바닥만한 팔레트 안에 손톱만한 고체 물감이 24개 들어있는 휴대용 물감을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그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면서 우리가 타고 간 자전거를 그렸어요. 그런데 잘 그리진 못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왜? 일요일 날 우리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간 자전거를 내가 직접 그렸다.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직접 그린다. 이거 쉬울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동화책 속에 나오는 코끼리는 왠지 만만해 보여요. 동화책 속의 그림들은 대부분 쉬운, 어린 친구들이 보니까 쉬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림들을 매일매일 그렸는데 저기 코끼리 배 쪽을 잘 보면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더 어둡고 뭔가 종이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 코끼리 몸통은 수채화 물감으로 칠하고요. 다 마른 다음에 색연필로 저기만 살살살 칠하니까 거기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배 쪽하고 귀 뒤쪽은 색연필로 칠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뭐를 했냐면은 그림 일기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거, 그날 본 거, 읽은 거, 산 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리고 느낌을 쓰는 거, 이게 그림 일기죠. 어렸을 때는 그림 일기 되게 싫어했는데 나이 들고 이제 뭔가 아이들도 생기고 이러고 나서 그림 일기를 그리니까 이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그렸더니 스케치북이 8권이나 됐어요. 자, 사이즈랑 종류가 다 다른 스케치북이었고요.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똑같은 걸 해보기보다는 조금씩 다른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습니다. 2년이 다 되니까 이만큼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스케치북 8권하고 한 장씩 뜯어서 그린 도화지가 이만큼 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으로 누군가가 쪽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읽어봤더니 그분이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용감하게 그림 그릴 때마다 매일매일 그림을 하나씩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처음에 올리는 그림들은 진짜 형편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잘 그리기 시작하더니 한 1년 반이 지나니까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누구나 다 요 방법을 이용하면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그림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그림들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 시계, 안경, 모자, 물총, 전화기, 컵 이런 것들을 그렸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그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행복한 거 좋아요, 싫어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한번 그려보면서 행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책에 정리가 돼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제가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멋있기 때문에 내 그림을 전시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행복하게 그린 그림들을 다른 사람들도 좀 보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열게 됐고요. 첫 번째 개인전이 2012년 겨울에 명동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크리스마스 전후에 명동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제 전시회를 명동의 인파를 뚫고 찾아온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예은이었습니다. 자, 예은이가 쓴 방명록을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볼게요. 어때요? 예은이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힘들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그림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자, 예은이가 보고 좋아졌다는 그 그림이 바로 이 조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수산물 뭐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었던 것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그려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린 거 보고 그 친구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계속 그렸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좋은 게 있는데 혼자만 하면 오래 못 가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거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회사 안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 동호회 이름이 행복화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림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의 표지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들 뭔가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동료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라는 게 엄청나게 멋진 그림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았고요. 이때 당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그 사무실 혹은 집 안에서만 그릴 게 아니라 뭔가 어디 나가서 밖에서도 한번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진주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한 30-40명 정도 진주에 가서 1박 2일 동안 진주에서 재밌게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그렸나 생각해 봤더니 8년 동안 3,200시간 정도를 꾸준하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5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전염. 자,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전염이라는 게 뭔가 나쁜 것들이 퍼지는 것을 전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것, 긍정적인 것도 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년 전 모습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색연필을 사가지고 와서 일요일 날 아침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려고 색연필을 딱 열었더니 아들하고 딸이 쪼로록 와가지고 자기들도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아까 그 진주에 그림 그리러 갔을 때 모습인데 제가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카페 길 건너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꼬맹이가 하나 쪼르륵 오더니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애거든요. 그래서 너 누구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가 그리고 있는 저 카페 사장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와서 아저씨가 그리고 있길래 나도 그리려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같이 그리자 해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좋구나, 전염이 되는구나 알게 됐고요.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마구마구 사랑스러워집니다. 제가 그린 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 가족이었어요. 봄이 돼서 아들이 아파트 연못에 꽃이 폈대요. 그래서 아들이 꽃을 그리러 가재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래서 아들이 꽃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사이에 저는 뭘 그렸을까요? 꽃을 그리는 아들을 그렸어요. 자, 그런데 뭐 별로 잘 그린 것 같진 않아요. 아들이 이거 보더니 승질을 냈어요. 이게 나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 저는 즐거웠어요. 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놀라운 신기한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그림을 저의 첫 번째 전시 때 이 그림을 출품을 해서 벽에 걸게 됐는데 저기 멀리 대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닥 잘 그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필 이 그림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이 그림을 봤는데 왠지 이 그림을 사서 벽에 걸어 놓으면은 아기가 생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대구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아기가 생겼을까요? 네, 생겼어요. 민재라는 아기가 생겼어요. 한 2년 후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그림만 건다고 아기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선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돈을 전혀 안 쓰고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면은 반드시 비용이 필요한데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돈을 거의 안 들이고도 멋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늘상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훌륭하고 인기 있는 그런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희망퇴직을 하게 됐는데 갈 데가 없고 졸지에 실업자가 됐어요. 원래 가려던 곳이 잘 안 돼가지고 졸지에 실업자가 돼서 우울해가지고 혼자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있었는데 제주에 있는 수필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고 주인 부부도 매우 친절하고 아침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이 수필하우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나중에 완성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놀라운 소식. 이 수필하우스가 원래 이렇게 잘 되려고 했는지 제가 그림을 선물로 해드려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돼서 옆에 빌딩 하나 더 졌어요. 그래서 건물이 2개가 됐습니다. 자, 제주에 가면은 키친오즈라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가서도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나중에 이 그림을 완성해가지고 다시 가서 선물로 드렸죠. 제 그림 덕분에 그랬는지 이분들이 장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옆에다가 빌딩 하나 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빌딩을 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나 그려드릴게요. 네 번째, 함께. 자, 뭔가를 좋은 걸 하는데 지 혼자 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좋은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자, 봄이 돼서 아파트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문이 너무 허전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혼자 그리는 것보다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함께 그리는 게 더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일요일 하루 종일 창문에다가 뭘 그렸어요. 그날 밤이 되니까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함께 그렸죠. 왼쪽 나무는 딸, 오른쪽 나무는 아들, 가운데 테이블은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림 그린다는 게 굉장히 즐거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은 서울 스케쳐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모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딱 몇 월 며칠 어디 딱 이것만 올라와요. 그럼 그날 그 시간에 사람이 딱 모여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각자 막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린 것을 딱 펼쳐놓으면은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같이 보고 와, 잘 그린다,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 그리는 것보다 함께 그리는 것이 훨씬 오래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누구처럼 잘 그려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다른 사람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잘 그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괴로워져요. 그럼 누구랑 비교하냐? 옛날의 나, 1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 8년 전의 나와 비교하면은 적어도 옛날의 나보다는 잘 그릴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커피 만드는 기계예요. 저기다가 캡슐을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은 커피가 직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게 제가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똑같은 기계를 다시 그려봤어요. 어때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아침마다 가서 김밥을 사 먹던 카페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소고기 김밥을 입에 넣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입 딱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에 김밥에 지방이 싹 녹으면서 입으로 꿀떡 넘어가요.
그래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랑 소고기 김밥은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매일 소고기 김밥하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사 먹었어요. 몇 년 동안.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똑같은 곳을 다시 그렸습니다. 자, 이거보다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만큼 이만큼 좋아집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금방 좋아지고 보통 사람들은 천천히 좋아집니다. 스마트 시대예요. 여러분 인터넷 다 쓸 수 있고 뭐 종종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나라는 것. 자, 5개의 단어입니다. 작게, 꾸준히,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기. 이 5개를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작게, 꾸준히,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기.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괴로워지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에서는 늘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6개월, 1년, 2년 정도 흘러야만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자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여러분이 그려나가는 것을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과거에 이렇게 그렸었구나라는 거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이렇게 정보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린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을 통해서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평범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고 쌓이면은 이게 더 이상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비범한 것이 된다라는 게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이고요. 자,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림 밑에 날짜를 보니까 적어도 2011년 때부터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슬럼프를 네. 만약에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슬럼프. 누구나 다 슬럼프는 있는데 저도 약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자꾸 안 좋아지지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그림 실력을 잘 갖고 태어나서 한 6개월, 1년 만에 확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 8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다가 슬럼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10분만 그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 간단한 그림을 그렸고요. 중요한 것은 하루도 안 빠지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금방 좋아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막 마음이 우울하고 그럴 때는 그냥 하루에 10분짜리 간단한 그림을 그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경 오실 때 여기가 군부대니까 네. 그런 방법들이 군부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네.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딱 그 정문에 딱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 준비하시오, 차를 멈추시오, 창문을 여시오.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에 계신 분이 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림이 딱 있으면 도착했으면은 창문을 내려야 되는구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중요한 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뭔가 글로 되어 있는 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옮겨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 혹시나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요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내판이나 이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뭐가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거 붙여놓으세요. 네. 아까 강의 중에서 그림을 못 그리다가 잘 그리게 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그림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래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되면 행복하겠죠. 매일매일 당첨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루에 10분, 20분, 30분 매일매일 뭔가 하나를 쓱 그리고 그날 날짜를 쓰고 사인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그리던 그림은 그닥 세밀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평상시에 잘 안 보이던 것들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걸 표현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는 점점 큰 그림, 복잡한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뭔가 가게를 새로 오픈하면은 그 가게를 그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자존감이 더 좋아지고 매일매일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로또나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확률이 희박하게 생기는 일들은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아침에 기상시간 15분 전에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휴식 시간이나 하루에 15분이나 20분만 내가지고 하루에 그림을 하나씩 그려보겠다. 그리고 이것을 100일 동안 계속해보겠다. 이거는 힘들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매일매일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콘티로 그린다라고 하면은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구멍, 발로 차는 사람, 맞고 떨어진 사람.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려봤습니다. 이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핵심을 표현할까? 이것이 바로 비주얼 싱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하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림 못 그린대요. 그런데 비주얼 싱킹에서는 적어도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화려하고 복잡한 정보가 아니라 두꺼운 선, 그림자, 글자 이것만 가지고도 필요한 정보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 단어를 모르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비주얼 싱킹에서도 어떤 작은 정보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표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